어둠이 바다를 삼키던 그 해, 남중국해는 침묵했고 필리핀은 무릎 꿇었다. 그때 단 한 척의 배가 바다를 갈랐다. 1200톤 충주함. 대한민국이 내민 100달러짜리 고철. 하지만 그 안엔 전략이, 기술이, 은혜가 담겨 있었다. 중국은 멈췄고 필리핀은 일어섰다. 전 세계가 고개를 들었고 한국은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다. 고철 한 척으로 판을 바꾼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였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어요. 새벽 4시 30분, 필리핀 서부 해안 팔라완 근처 바다. 수평선 끝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여명이 잔잔한 파도 위로 금빛 물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BRP 파트리어트호의 함교에서 라모스 함장이 망원경을 들고 수평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필리핀 해군에서 20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또 오는군. 라모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선체. 중국 해경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척이나 됐어요. 함장님, 레이더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레이더 요원 페르난도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25살의 젊은 수병이었지만 이런 상황을 겪은 게 벌써 수십 번째였거든요. 크기는 가장 큰 놈이 3,000톤급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둘은 2,000톤급 정도고요. 라모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들의 파트리어트호는 겨우 600톤급이었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크기였죠. 함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에는 이미 필리핀 어선 10여 척이 조업 중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할아버지에게서 손자로 이어진 어업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걸 라모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기 마누엘 아저씨 배도 보이네. 젊은 수병이 쌍안경으로 어선들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마누엘은 이 해역에서 30년 넘게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였거든요. 새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고요. 아저씨가 어제 말씀하시길 요즘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셨는데 수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국 해경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는 늑대떼처럼 어선들을 에워싸기 시작한 거죠. 시작됐다. 라모스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어요. 이미 수없이 목격해온 광경이었거든요. 거대한 확성기에서 중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설픈 영어가 뒤따랐어요. 여기는 중국 해경이다. 이곳은 중국 영해이므로 즉시 떠나라. 어선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평화롭게 그물을 내리고 있던 어부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죠. 마누엘의 배에서 급하게 그물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라모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엄습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뼈아팠거든요. 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함장 산토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도 같은 무력감이 어려 있었죠. 라모스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본부에 연락했어요. 여기 BRP 파트리어트입니다. 스카보로 암초 동쪽 15해리 지점에서 중국 해경선 3척이 우리 어민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지시 바랍니다. 무전기 너머로 잡음만 들렸어요.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본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파트리어트, 상황 확인했다. 감시만 하고 접근하지 마라. 반복한다. 감시만 하고 접근하지 마라.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니. 네, 알겠습니다. 라모스의 답변은 힘없었어요. 무전기를 내려놓은 그의 어깨가 축 처졌죠. 한편 어선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물대포까지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마누엘은 급하게 아들 호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물 빨리 올려. 어서. 18살의 호세는 아버지를 도와 필사적으로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그물 안에는 고기가 가득했거든요.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만난 큰 수확이었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한다니. 아버지, 고기들은 어떡해요? 호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이 고기를 팔아야 한 달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버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쩔 수 없다.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마누엘의 대답은 쓰라렸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로서 이런 굴욕은 참을 수 없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중국 해경선에서 물대포가 발사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물줄기가 작은 어선들을 향해 날아왔죠. 어선들은 마치 종잇배처럼 흔들렸어요. 피해, 피해. 어부들의 비명소리가 바다 위로 퍼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들이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라모스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함정으로는 저 거대한 해경선들과 맞설 수가 없었어요. 76mm 주포 한 문이 전부인 파트리어트 호로는 역부족이었거든요. 함장님, 어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무전기에서는 어부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해군, 해군, 도와주세요. 마누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과묵한 그가 이렇게 절규하는 걸 들으니 라모스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은 무장도 더 좋았고 크기도 압도적으로 컸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었거든요. 30분 후 어선들은 모두 후퇴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버려진 어구들과 바다에 떠다니는 고기들 뿐이었어요. 하루 종일의 노동이 물거품이 된 거죠. 마누엘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빠, 오늘은 고기 많이 잡았어? 막내딸 마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8살의 천진한 아이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몰랐거든요. 오늘은 고기가 없었단다. 마누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딸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내일은 잡을 수 있어? 글쎄, 잘 모르겠구나. 마누엘은 정말 모르겠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어민들은 하나둘씩 바다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해안 마을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수백 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필리핀 해군 본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보고서는 절망적이었거든요.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었고 해군력도 날로 강해지고 있었어요. 참모총장 엠파나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같은 보고만 올라오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필리핀 해군에 몸담아온 그였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예산 문제로 신형 함정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담당관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필리핀의 국방 예산으로는 중국과 맞설 만한 함정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만. 외교적 해결? 엠파나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중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외교로 해결될 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젊은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참모총장님, 언론에서 또 해군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하던가? 해군이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차라리 해군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엠파나도의 주먹이 떨렸어요.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려 노력하는데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한다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그의 한숨은 깊었어요. 새 함정을 사고 싶어도 예산이 없었고 있다 해도 중국과 맞설 만한 무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쌌거든요. 한편 라모스 함장은 매일 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간 바다를 지켜온 군인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의 방에는 어린 시절 꿈꿔왔던 해군 장교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조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때가 그리웠죠. 바다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수평선 너머로는 중국의 불빛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고 필리핀의 바다는 점점 필리핀의 것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모스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죠. 멀리 한반도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이 곧 기적 같은 제안을 가지고 올 거라는 것도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남중국해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온다고 하잖아요. 필리핀 해군의 새벽도 곧 밝아올 거였어요. 어느 무더운 오후, 필리핀 해군 본부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마닐라 해군 본부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차 안은 여전히 후덥지근했죠. 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동양인 3명이 내렸습니다. 한국 해군 대표단이었어요. 앞서 걸어가는 이는 해군 소령 김준호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었죠. 정말 덥네요. 김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마닐라의 습한 열기가 한국에서 온 그들을 맞이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경비병이 다가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엠파나도 제독과 약속이 있습니다. 김준호의 유창한 영어에 경비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부로 안내했어요. 필리핀 해군 본부 로비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거창한 전시물도 없었어요. 벽에는 필리핀 해군의 역사를 보여주는 낡은 사진들만 걸려 있었죠. 저기 한국 전쟁 때 사진도 있네. 김준호가 벽의 사진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1950년대 젊은 필리핀 군인들이 한국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거든요. 벌써 70년이나 지났네요. 동행한 현대중공업 관계자 박영수 차장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역시 이번 협력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필리핀 해군 참모가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해군 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독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은 더욱 소박했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오래된 에어컨에서 나오는 덜컹거리는 소음. 하지만 분위기는 진지했죠. 엠파나도 참모 총장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통역관을 통해 전해진 인사는 정중했어요. 엠파나도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도 보였죠. 한국에서 갑자기 왜 왔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김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소령 김준호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엠파나도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외교적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뜻이었죠. 김준호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들을 꺼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말에 필리핀 측 참석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도움이라니? 미국도 일본도 딱히 도와주지 않는데 한국이 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 말씀이신가요? 부참모 총장 델 피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 있었죠. 혹시 함정이 필요하신가요? 김준호의 질문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필리핀 해군 간부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함정이 필요하냐고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엠파나도가 말을 흐렸어요. 솔직히 말하기 민망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신형 함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필리핀 해군 예산으로는 변변한 초계함 하나 사기도 힘들었거든요. 하루 운영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신형 함정이라니. 그때 김준호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 퇴역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퇴역할 함정이라니 고무를 주겠다는 건가 싶었거든요. 충주함이라고 하는데요. 충주함. 필리핀 측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한국 해군의 함정명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김준호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건조된 1200톤급 초계함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바다를 지켜왔죠. 사진을 본 필리핀 간부들의 표정이 시큰둥해졌어요. 역시 오래된 배였군요. 고무를 넘기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상태는 어떤가요? 기술 담당관 델 로사리오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물었어요. 한국 해군이 철저히 관리해왔습니다. 주요 시설들은 모두 정상 작동하고요. 김준호의 대답은 자신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함정 관리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리 오래된 배라 해도 함정은 함정이니까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준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달러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00달러. 한국 돈으로 11만 원 정도죠.
함정 한 척이 중고차 한 대 값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그 가격이 맞나요? 엠파나도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함정 기름값도 안 나올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김준호의 대답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싸게 주는 거구나. 필리핀 간부들은 이해했어요. 분명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떤 조건인가요? 함정 수리와 무장 업그레이드는 저희 기술과 장비로 해야 합니다. 일종의 끼워 팔기 전략이라고 생각한 필리핀 측이었어요. 결국 수리비로 돈을 벌겠다는 거겠구나 싶었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하겠습니다. 김준호의 말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단순한 장사꾼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무엇보다 필리핀 해군의 실질적인 전력 향상이 목표입니다. 이 말에 필리핀 측은 약간 놀랐어요. 보통 무기 거래할 때는 돈 이야기부터 하는데 전력 향상을 먼저 언급하다니. 박영수 차장이 가져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준비한 업그레이드 계획입니다. 두꺼운 파일을 본 필리핀 측은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현대화 계획이었거든요.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무장, 통신, 전투 시스템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필리핀 간부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그들이 꿈꿔왔던 최신 시스템들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완전히 3배 아닌가요? 델 로사리오가 놀라며 말했어요. 기술자로서 이 계획의 대단함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은 충주함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전투함이 될 거예요. 김준호의 설명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중고 함정 거래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며칠 후 충주함의 상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기술진들이 밤새 검토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기술 장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함체 상태도 양호했고 주요 시설들도 잘 관리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해군이 정말 꼼꼼하게 관리했네요. 델 로사리오의 평가였습니다. 오래된 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무장 계획이었어요. 한국이 제안한 무기 시스템 목록을 보고 필리핀 간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해성 대함 미사일? 이거 최신형 아닌가? 레이더도 AESA 방식이네. 이런 걸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대공 미사일까지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 최신 레이더, 대함 미사일, 방공 시스템, 어뢰, 전투관리 시스템까지. 충주함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투함으로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정말 이 가격에 가능한 건가요? 엠파나도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 협력을 통해 얻는 게 있거든요. 무엇을 얻는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필리핀 측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계약 체결 당일 김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회의실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전쟁 때를 기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필리핀 측은 당황했죠. 갑자기 왜 7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필리핀이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7,000명이 넘는 용감한 군인들을 보내주셨죠. 멀고 먼 한반도까지. 그제서야 필리핀 측은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7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죠. 그분들 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김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거든요. 저희는 친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필리핀 해군 간부들은 뭔가 특별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엠파나도 참모총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희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소중한 친구죠. 그날 밤 라모스 함장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좋은 조건이야. 정말 괜찮은 건가? 하지만 며칠 후 한국 기술진들이 도착했을 때 그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몇 주 후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충주함이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새벽 6시 수빅만 해군기지.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부두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필리핀 해군 장병들부터 시작해서 기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시민들까지. 진짜 온다는 거야? 젊은 수병 마르코스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20살간 넘은 그는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배가 온다고 했잖아. 옆에 선 선임 하사 로드리게스가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도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보였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모습이 선명해졌죠. 저기 보여. 누군가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죠. 충주함이 서서히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1200톤급의 위풍당당한 모습. 필리핀 해군에게는 정말 큰 배였거든요. 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 마르코스가 감탄했어요. 그동안 타던 600톤급 함정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저게 정말 100달러짜리야? 다른 수병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충주함의 함교에서는 한국 해군 승조원들이 바쁘게 접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항해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천천히 좌현 접안. 한국 함장의 명령이 울려 퍼졌어요. 숙련된 손놀림으로 충주함이 부두에 안착했죠. 라모스 함장도 부두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충주함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관은 정말 괜찮네. 35년 된 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국 해군이 얼마나 철저히 관리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속이지. 라모스의 말에 주변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내부가 낡았으면 소용없었거든요. 승선 사다리가 내려지고 한국 승조원들이 하선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김철수 기술자였습니다. 40대 후반의 김철수는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필리핀의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죠. 드디어 도착했네. 김철수가 부두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몇 달간 이곳에서 지내야 했거든요. 필리핀 측 영접단이 다가왔어요. 엠파나도 참모총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이 모두 나온 상태였죠. 환영합니다. 정중한 인사가 오갔어요. 하지만 모두의 관심은 충주함 내부였죠. 함정 내부를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김철수의 제안에 필리핀 측이 기뻐했어요. 드디어 실물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승선한 필리핀 기술진들은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정 내부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이게 정말 35년 된 배 맞나? 델 로사리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도며 선실이며 모든 곳이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한국 해군은 함정 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젊은 기술 장교가 감탄했어요. 계기판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거든요. 엔진룸은 더욱 놀라웠어요. 기계들이 마치 새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기름때 하나 없네. 정비 장교가 벽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보통 오래된 함정의 엔진룸은 때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달랐어요. 엔진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수가 엔진을 가동시켰어요. 부드럽게 돌아가는 엔진 소리에 필리핀 측이 또 한 번 놀랐죠. 이 상태면 당장 작전에 투입해도 되겠는데? 기관 장교의 평가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대대적인 개조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레이더부터 교체하겠습니다. 김철수의 말에 필리핀 측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크레인으로 내려지는 레이더가 너무 최신형이었거든요. 저게 정말 우리 거예요? 마르코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필리핀 해군 소속이야. 김철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최신 AESA 레이더가 충주함에 장착되기 시작했어요. 작업 과정을 지켜본 필리핀 장병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저 사람들 진짜 전문가네. 로드리게스 하사가 중얼거렸어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춰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밤이 되어도 작업은 계속됐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조명을 켜고 야간 작업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굳이 밤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필리핀 장교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빨리 완성해서 실전에 투입해야죠. 김철수의 답변은 진심이었어요.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리핀 해군을 돕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대함 미사일이 도착한 거예요. 이거 진짜 꿈 아니야? 필리핀 무기 장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최신형 해성 대함 미사일이 들어있었거든요. 해성 대함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150km의 정확도가 아주 높아요.
한국 기술자의 설명에 필리핀 측은 더욱 놀랐어요. 150km면 웬만한 적 함정은 접근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무기를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무기니까요. 김철수의 답변에 모든 장병들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사일 장착 작업도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척척 해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춰요? 필리핀 기술병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경험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수백 번 해봤거든요. 한국 기술자의 답변은 자신감에 넘쳤어요. 드디어 무장이 완료된 날, 김철수가 제안했어요. 이제 시험 발사를 해보죠. 이 말에 필리핀 측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요? 진짜로요? 라모스 함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확인해봐야 안심하시지 않겠어요? 김철수의 말에 모두가 기대와 긴장이 섞인 표정이 됐어요. 며칠 후 충주함은 시험 발사를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필리핀 해군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관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목표물까지 거리 120km. 레이더 요원의 보고가 들렸어요. 수평선 너머에 있는 폐함정이 목표물이었죠. 정말 저기까지 미사일이 날아가요? 젊은 장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김철수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한국 기술자와 필리핀 장병이 함께 작업했어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발사 10초 전, 5, 4, 3, 2, 1 발사.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바다 위로 날아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는 미사일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고 있었죠. 몇 분 후 수평선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명중. 완벽한 명중입니다. 레이더 요원의 환호성에 함교가 떠나갈 듯 시끄러워졌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우와, 해냈다. 함정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이런 성능의 무기를 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라모스 함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전투함을 갖게 됐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20년간 해군에 몸담으면서 이런 순간을 꿈꿔왔거든요. 함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철수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꿈만 같아요. 라모스의 감사 인사에 김철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시스템들이 장착될 예정이거든요. 그날 저녁 필리핀 해군 간부들은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엠파나도 참모 총장의 인사에 김철수가 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그 순간 필리핀 장병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걸요. 이제 중국 놈들도 함부로 못할 거야. 젊은 수병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상황이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충주함의 첫 실전 출동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새벽 4시 필리핀 해군 본부 작전실. 야간 근무 중이던 통신병이 갑자기 긴급 전문을 받았어요. 이거. 22살의 통신병 페레즈는 전문 내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즉시 당직 장교에게 보고했죠. 중대한 상황입니다. 당직 장교가 달려와 전문을 확인했어요. 스카보로 암초 근처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또다시 필리핀 어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규모는 중국 해경선 3척입니다. 우리 어선 15척 정도가 위험에 처했고요. 당직 장교는 즉시 상급자에게 연락했어요. 몇 분 후 엠파나도 참모 총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죠. 또 시작됐군. 엠파나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 충주함이 있었거든요. BRP 호세 리사람의 출동 명령을 내려라. 충주함의 새 이름이었어요. 필리핀의 국민 영웅 이름을 딴 거였죠. 수빅만 해군기지 새벽 4시 30분. 급한 사이렌 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전승조원 비상 출동 준비. 라모스 함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이제 그는 충주함, 아니 호세 리사람의 함장이었어요. 잠들어 있던 승조원들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장병들 얼굴에 자신감이 보였거든요.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마르코스가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무기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지난 한 달간 훈련을 받으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함정 곳곳에서 출항 준비가 시작됐어요. 엔진룸에서는 기관병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무기실에서는 미사일 점검이 이루어졌죠. 미사일 상태 점검 완료.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무기장교의 보고에 라모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든든한 기분이었거든요. 30분 후 호세 리사람이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기술자 김철수도 함께 탔어요. 혹시 모를 기술 지원을 위해서였죠. 긴장되시죠? 필리핀 장병이 김철수에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검증된 거니까요. 김철수의 답변은 자신감에 넘쳤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다는 잔잔했어요. 새벽 바다 특유의 고요함이 흘렀죠. 하지만 모든 승조원들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함장님, 예상 도착 시간은 2시간 후입니다. 항해사의 보고에 라모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모든 시스템 점검하고 전투 준비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함정이 더욱 바빠졌어요. 레이더 점검, 무기 점검, 통신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2시간 후 호세 리사람은 사건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중국 해경선 세척이 필리핀 어선들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 또 시작했네. 라모스가 망원경으로 상황을 확인했어요. 중국 해경선들은 필리핀 어선보다 훨씬 컸고 무장도 더 좋아 보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호세 리사람에는 최신 무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함장님, 레이더에 중국 함정들이 모두 포착됐습니다. 레이더 요원의 보고가 들렸어요. 새로운 AESA 레이더는 적 함정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정확도가 놀랍네요. 라모스가 감탄했어요. 이전 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거든요. 거리는 가장 가까운 놈이 15km, 가장 먼 놈이 18km입니다. 모두 사거리 안에 있군. 사거리 아니라는 말에 함교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이제 정말 맞설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중국 함정의 경고 방송을 송출하겠습니다. 통신장교가 보고했어요. 라모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마이크를 잡은 라모스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여기는 필리핀 해군 BRP 호세 리사람이다. 당신들은 필리핀 영해에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 즉시 철수하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필리핀 해군의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중국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는 중국 해경이다. 이곳은 중국 영해이므로 너희가 떠나라. 예상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필리핀도 만만치 않았죠. 미사일 조준 시스템 가동. 라모스의 명령에 무기관제실이 긴장했어요. 정말로 미사일을 쏠 건 아니었지만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조준 완료.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무기장교의 보고에 함교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한편 중국 해경선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 필리핀 함정 뭔가 이상한데? 중국 함정의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어요. 레이더 신호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미사일 조준 신호도 감지됩니다. 이 보고에 중국 함장은 당황했어요. 필리핀 함정이 이런 성능을 가질 리가 없었거든요.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최신형 레이더 신호예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저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호세 리사람의 레이더 요원이 놀라며 보고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레이더 신호를 감지했나 봐.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제 레이더의 위력을 중국 측에서도 알아챈 거죠. 저들도 바보는 아니야. 위험하다 싶으면 물러나지. 라모스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15분 후 중국 해경선 세척은 모두 후퇴했습니다. 필리핀 어선들은 다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됐어요. 와, 함정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처음으로 중국을 물러나게 한 거였거든요. 해냈다. 정말 해냈어. 마르코스가 동료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라모스 함장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20년간 해군에 몸담으면서 이런 순간을 꿈꿔왔는데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함장님, 어민들에게서 감사 인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신병이 보고했어요. 구조된 어부들이 고마움을 표하고 있었거든요. 마누엘 아저씨 목소리도 들려요. 젊은 수병이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어부가 이제는 희망을 찾은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해군. 마누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죠. 그날 저녁 필리핀 해군 본부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호세 리사람의 첫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장병들이 기뻤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정말 시작이야. 엠파나도 참모 총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도 빠르게 퍼졌어요.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경선을 물러나게 했다는 소식은 전국을 들썩이게 했죠. 우리 해군이 정말 해냈네. 한국 무기 덕분인가?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오랜만에 희망적인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현대중공업에서 추가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참모의 보고에 엠파나도는 깜짝 놀랐어요. 성공적인 첫 작전 이후 한국의 관심이 더욱 커진 거였죠. 그날 밤 라모스는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한국 친구들 덕분에 불가능이 가능이 됐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호세 리사람의 첫 승리 소식이 퍼지자 필리핀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때 국민들의 반응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닐라 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해군이 중국을 물러나게 했다고? 로베르토라는 택시 기사가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놀라워했어요. 호세 리사람이라는 한국 배 때문이래.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시민들은 신기해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도와줬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해안 마을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마누엘은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아빠, 정말 해군이 도와줬어? 막내딸 마리아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그럼, 큰 배가 와서 중국 배들을 쫓아냈단다. 마누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국 해군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낀 거죠. 해군 본부로는 축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군. 두테르테 대통령의 격려에 엠파나도 참모총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현대중공업에서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참모의 보고에 엠파나도는 깜짝 놀랐어요. 기존 유럽 함정의 70% 가격에 기술 이전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조건에 필리핀 측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 대표단이 다시 방문했어요. 필리핀은 저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한국 대표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호세 리사람으로 시작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계약이 체결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각종 무기 시스템이 연달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엔 함대공 미사일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엔 신형 어뢰가 올 예정이고요. 매주 새로운 무기가 도착했어요. 필리핀 해군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자세였어요. 이렇게 조작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김철수를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은 밤늦게까지 필리핀 장병들을 교육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런 친절한 교육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살 때는 매뉴얼만 던져주고 끝이었거든요. 필리핀 장병들의 실력도 빠르게 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줄 몰랐어. 젊은 수병들이 신기해했어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몇 달 후 필리핀 해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호세 리사람을 시작으로 여러 함정이 한국제 무기로 무장했어요. 이제 정말 현대적인 해군이 됐네. 라모스 함장이 감개무량해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의 변화였어요. 장병들이 당당해졌어요. 우린 이제 누구든 맞설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필리핀 해군 전체에 퍼졌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해안마을 어민들도 달라졌어요. 이제 안심하고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어. 마누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중국 배들이 나타나도 우리 해군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거든. 젊은 어민들은 해군 입대를 희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도 해군에 보내고 싶어. 예전과는 정반대 현상이었어요. 국민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이렇게 강했어? 한국과 함께하니까 무서울 게 없네. 언론의 보도 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군 무용론 대신 해군 자랑 기사들이 쏟아졌죠. 정치인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해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해. 국회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되찾아준 거였어요. 이제 우리도 자랑스러운 해군이야. 장병들의 이런 말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곧 그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몇 달 후 다시 한번 진짜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필리핀 해군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남중국해 중앙부 스프레틀리 군도 근처에서 훨씬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엔 중국 해군 함정들이 직접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3시 필리핀 해군 본부 작전실. 야간 당직자들이 긴급 상황을 접수했어요. 이건 심각한데? 베테랑 당직 장교 산체스 중령이 들어온 정보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국 해군 구축함 2척과 호위함 1척이 필리핀 영해 깊숙이 진입한 거였거든요. 해경선이 아니라 정식 군함들이야. 이번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어요. 해경선과 군함은 무장 수준 자체가 달랐거든요. 즉시 엠파나도 참모총장에게 연락이 갔어요. 집에서 잠들어 있던 그는 전화를 받고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 구축함이? 네, 52D급 구축함 2척과 54A급 호위함 1척입니다. 참모의 보고에 엠파나도는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이건 정말 도발적인 행동이었거든요. 현재 위치는 팔라완에서 200캐리 지점입니다. 명백한 우리 영해예요. 엠파나도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즉시 출동 준비하라.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단독 출동이 아니었습니다. 호세 리사람과 함께 새로 무장을 끝낸 함정 2척이 더 나서기로 했어요. BRP 안드레스 보니파시오 함과 BRP 그레고리오 델 필라르 함도 함께 출동시켜라. 총 3척의 한국제 무기로 무장한 함정들이 출동하는 거였어요. 수빅만 해군기지는 금세 비상사태가 됐어요. 3척의 함정이 동시에 출동하는 건 필리핀 해군 역사상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번엔 진짜 싸움이 될 수도 있어. 라모스 함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대가 해경선이 아니라 군함이었거든요. 하지만 필리핀 장병들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두려움보다는 각오가 느껴졌죠. 우리에겐 한국 무기가 있잖아. 젊은 장교 토레스 대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제 무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3척이 함께 나가는 거잖아. 마르코스도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3시간 후 필리핀 함대가 중국 함정들과 마주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중국 군함들이 보였어요. 정말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거리 25km에서 중국 함정들이 정지해 있습니다. 레이더 요원의 보고가 들렸어요. 중국 측도 신중해하고 있었죠. 우리도 전투 대형을 갖춰라. 라모스 함장의 명령에 3척의 필리핀 함정이 삼각형 대형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최신 전술이었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제 전투 시스템이 3척의 함정을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모든 함정의 레이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통신장교가 신기해하며 보고했어요. 3척이 마치 한 척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각 함정의 무기 시스템도 통합 관제되고 있어요. 무기장교의 추가 보고에 라모스는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이구나. 훈련 때 배웠지만 실전에서 써보니 정말 대단했거든요. 3척의 화력이 하나로 집중될 수 있었어요. 중국 측에서 경고방송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함정들은 즉시 철수하라. 이곳은 중국의 역사적 영해다. 거만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 필리핀의 대답은 달랐죠. 여기는 필리핀 해군 함대사령관이다. 라모스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이곳은 국제법상 명백한 필리핀 영해이며 우리는 정당한 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 귀 함정들이 즉시 철수하라. 예전 같으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을 텐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중국 함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함대를 압박하려는 듯 거리를 좁혀왔죠. 적 함정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 20km, 18km.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실제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라모스 함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전투 준비, 미사일 시스템 가동. 3척의 함정에서 동시에 무기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총 12발의 한국제 대함 미사일이 중국 함정들을 조준하기 시작했죠.
중국 측에서도 이를 감지했을 거예요. 갑자기 함정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적 함정들의 접근이 멈췄습니다. 레이더 신호를 역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미사일 시스템을 분석하려는 것 같습니다. 연이은 보고들이 들려왔어요. 중국 측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10분간 팽팽한 대치가 계속됐어요.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함정 중 하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중국 구축함이 미사일 발사관을 여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에 필리핀 측이 긴장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발사 준비 완료 상태로 전환하라. 라모스의 명령에 세 척의 함정이 일제히 발사 준비를 갖췄어요. 발사 준비 완료. 언제든 명령만 내리시면. 무기장교의 보고에 함교가 조용해졌어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적 함정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방향도 바꾸고 있어요.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더 요원들의 연이은 보고에 함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중국이 물러서고 있었거든요. 30분 후 중국 함정 3척은 모두 필리핀 영해를 벗어났습니다. 필리핀 함대의 승리였어요. 해냈다. 또 해냈어. 함정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이번엔 정식 군함들을 상대로 한 승리였거든요. 3대3 대결에서 이긴 거야. 젊은 수병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어요. 라모스 함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지만 해냈구나. 그날 밤 필리핀 전국이 들썩였어요. 해군이 중국 군함들을 물러나게 했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우리 해군 정말 대단하네. 이제 중국도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작은 나라 필리핀이 중국 군함을 물러나게 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필리핀 해군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지? 한국 무기의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가?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라모스 함장은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강해졌다는 걸 증명했다. 한국 친구들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 정말 의미 있는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변화의 신호탄이었죠. 이런 연이은 승리들이 계속되자 필리핀 해군에는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한국의 진짜 전략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먼저 교육 시스템부터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필리핀 장교들을 초청해서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과정으로 최신 해군 전술과 무기 운용법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인사담당관의 보고에 엠파나도 참모총장은 기뻤어요.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3개월 후 한국에서 돌아온 장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토레스 대위가 보고회에서 발표했어요. 교육을 받고 온 장교들이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장비 운용 능력도 놀랍도록 늘었습니다. 이제 미사일 명중률이 95% 이상이에요. 레이더 탐지거리도 200km까지 늘었고요. 기술 향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신력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장병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모든 장병들에게 퍼졌어요. 예전의 패배주의는 완전히 사라졌죠. 해안마을 어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어. 마누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도 해군에 보내고 싶어. 젊은 어민들이 해군 입대를 희망하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이렇게 강했어? 한국과 함께하니까 무서울 게 없네. 언론의 보도 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군 자랑 기사들이 쏟아졌죠. 정치인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해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해.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필리핀 해군을 벤치마킹하려고 했거든요. 필리핀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강해졌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우리도 한국과 비슷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필리핀은 이제 동남아시아 해군의 모범 사례가 된 거였어요. 라모스 함장은 이런 변화를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엠파나도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아줬어.
필리핀 해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이 가져온 기적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목격했어요.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필리핀 해군이 중국 구축함들을 물러나게 했다고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슨 대장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100로 시작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야. 미군도 한국의 전략에 감탄했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영국 왕립해군 대학에서는 한국 사례를 긴급 연구 주제로 선정했죠. 11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천억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이게 바로 전략의 예술이야. 교수들이 감탄했어요. 동남아시아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손잡고 싶다. 베트남 해군 사령관의 말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인도네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해군도 현대화하고 싶다. 전 세계가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했어요. 중국의 반응은 당연히 싸늘했습니다. 한국이 지역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오히려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했죠. 미국은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네. 일본도 긴장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이야. 기존 무기 수출국들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작은 나라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한국이 보여줬네. 한국이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어요. 국제 군사 전시회에서도 한국 부스에 인파가 몰렸어요. 충주함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 각국 바이어들이 줄을 섰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일거에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스케줄이 몇 년씩 밀렸어.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행복한 비명을 질렸어요. 한화시스템, LI지넥스원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방산의 전성시대가 열린 거예요. 외교적 효과도 엄청났어요. 한국의 위상이 급상승한 거죠. 한국은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야. 의리도 있고 실력도 있어.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친구를 도왔을 뿐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이 겸손한 한마디가 전 세계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한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투함 한 척, 그 가치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의도된 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은혜를 미래의 전략으로 바꾸었고 그 결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던 $100의 힘. 한국, 당신들은 진짜 영웅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